12. 갈등과 어려운 상황의 해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능력은 모든 리더의 툴킷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노력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적극적인 청취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권력 불균형을 식별 및 해결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구현하는 방법과 같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개념을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직면할 수 있는 어려운 외국 상황을 자신감 있고 능숙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MBTI 기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세요.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갈등 해결의 중요한 역할과 리더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 갈등의 원인 파악. 갈등의 원인을 아는 것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갈등은 대인관계, 개인 내, 그룹 또는 제도적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갈등에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면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갈등은 2명 이상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반대되는 견해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개인 내 갈등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갈등을 의미합니다. 집단 갈등은 2개 이상의 집단이 서로 반대되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제도적 갈등은 2 이상의 기관이 서로 반대되는 목표와 목표를 갖고 있어 협력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갈등의 주요 원인을 식별하는 것은 갈등의 동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갈등은 성격 차이, 권력 불균형 또는 기타 갈등 당사자 간의 근본적인 긴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면 관련된 각 그룹이나 개인의 동기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더 나은 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 당사자들의 근본적인 동기를 탐구하는 것도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그룹이나 개인은 서로 다른 목표, 욕구, 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탐구하는 것은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갈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갈등의 다양한 맥락을 조사하고 갈등 당사자의 역사를 조사하고 양측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근원을 이해하고 갈등 당사자의 근본적인 동기를 탐구하고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더 잘 갖출 수 있습니다. 갈등과 어려운 상황의 해결.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 2 이상의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때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과 이해를 향상시키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귀하의 임무입니다. 이 섹션에서 저자는 갈등 관리, 전략의 적절성 평가, 목표 및 일정 설정, 잠재적 해결책 평가 및 실행 계획 개발을 위한 기술에 대해 논의합니다. 갈등 관리. 갈등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재, 협상, 중재가 포함됩니다. 중재는 양 당사자를 중립적인 제3자와 함께 모아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중재자라고 불리는 이 제3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치료사와 같은 전문가입니다. 조정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들이 의사소통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협상은 조정과 유사하지만 관련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협상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요구하며 교섭과 타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양 당사자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제3자를 중재인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적절성 평가. 적절한 기술이 파악되면 상황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갈등의 성격과 관련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기술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재인이나 중재인을 고용하는 비용 등
각 기술과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 수립. 기술의 적합성을 식별하고 평가한 후에는 해결을 위한 목표와 일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고 시간 기반이어야 합니다. 갈등 해결에 사용되는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결 기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솔루션 평가. 다음 단계는 잠재적인 솔루션을 평가하고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잠재적인 각 솔루션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갈등 해결을 위한 최선의 옵션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해결 과정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등 사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솔루션이 관련 당사자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고 논의된 기술을 사용하면 갈등과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은 정확한 과학이 아니며 유연성, 창의적인 문제 해결, 뛰어난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갈등과 어려운 대화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리더로서 생산적이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를 인식하고 해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어려운 대화를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첫 번째 단계는 비대립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높은 목소리나 비난하는 발언과 같은 공격적인 신체 언어나 언어를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할 때 대화를 긍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들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당사자가 상황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대화에 참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장치나 멀티태스킹 등 듣지 않는 방해 요소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듣고 다른 관점을 수용하고 각 개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을 다룰 때 열린 대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비판을 피하고 타협과 다양한 관점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가정을 피하거나 판단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정중하고 생산적으로 유지하려면 감정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대립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열린 대화를 유지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이해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함으로써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 갈등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 적극적인 경청은 갈등 해결에 있어서 무기고에 있어야 할 중요한 도구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 사이의 협력, 신뢰, 존중을 키워 갈등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돕습니다. 적극적 경청을 위한 단계. 적극적으로 경청할 때 대화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눈맞춤 대화 내내 화자와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표자에게 집중하기. 발표자가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다음에 말할 내용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세요. 논의 중인 내용을 완전히 처리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대화를 잠시 멈추십시오.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경청할 때 전화 확인, 멀티태스킹, 옆 대화 참여 등 잠재적인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화자와 대화 주제에 계속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극적 경청의 이점.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은 갈등 해결 이상의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더 잘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을 유지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수준에서는 직장에서 신뢰와 협력심을 키워 보다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한 발 물러서서 상황에 대한 관점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 유지. 적극적인 경청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은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을 귀하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고려할 준비를 하십시오. 또한 비판이나 판단은 진행을 방해하고 추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적극적인 경청은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위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고 열린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대화를 최대한 활용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력 불균형 식별 및 해결. 직장에서의 권력 불균형과 그에 따른 결과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권력 불균형은 사기, 생산성, 팀역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리더가 되려면 조직 내 잠재적인 권력 불균형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력 불균형 인식. 전력 불균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종종 미묘하고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력 불균형은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불평등한 의견, 편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팀은 자신의 기여가 다른 사람의 기여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불평등한 의견은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여 사람들이 다른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안전하게 제안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편애는 사람들이 앞서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력 불균형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기술. 권력 불균형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팀원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등한 참여를 장려하고 사람들이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여가 존중되고 경청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직장 내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 내 다양성은 존중되고 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속감과 존중감 키우기. 소속감과 존중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팀의 일원이고 동료로부터 존경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포용적인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며 모든 팀 구성원이 인정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만 가능합니다. 권력 불균형을 모니터링하고 평등한 참여를 장려하고 다양성을 포용하고 소속감과 존중심을 함양함으로써 권력 불균형이 없고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협업과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팀 역학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문제 해결.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모든 상황에 맞는 단일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계를 따르고 올바른 기술을 사용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고 가능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검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소해 보이거나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요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근본 원인이 확인되면 이제 가능한 해결책을 브레인스토밍할 차례입니다. 브레인스토밍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솔루션을 선택할 때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련 당사자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고 사용 가능한 옵션을 조사하고 각 솔루션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루션을 선택한 후에는 솔루션을 테스트하여 효율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B 테스트.
포커스 그룹 등 다양한 테스트를 사용하여 솔루션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평가되면 필요에 따라 솔루션을 추가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구현하려고 할 때 프로세스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접근 방식과 이러한 팁을 염두에 둔다면 성공을 향한 길을 잘 걷게 될 것입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갈등과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적극적인 청취 기술을 사용하고 권력 불균형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구현하는 방법도 논의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장에서는 성공적인 갈등 해결과 어려운 상황의 성공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갈등 해결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 방지. 사람들은 종종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의사소통은 단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통로일 뿐이지만 갈등 해결은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갈등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연결하는 데 말로 충분하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말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서로의 관점, 필요,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청, 공감,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갈등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권력 불균형은 성별, 인종, 연령, 지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인식하고 갈등을 해결할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고 결의안이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갈등 해결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르게 작동하는 솔루션을 찾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 상대방의 관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해결책은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갈등 해결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과 관련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사람들은 어려운 대화를 처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더 잘 갖출 수 있습니다.